약점 공략. 강한 자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하라. 전통시장에는 손님이 줄어들고 대형마트에는 손님이 넘쳐난다. 이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추세가 큰 영향을 준다. 제품을 사주는 고객들의 변화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방식을 추구했던 사업자들에게 치명적이다. 고객이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뭐니 해도 인터넷의 탄생이고 이와 관련된 업무 방식의 변화다. 중국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의 CEO 마위는 고객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했다. 지금 시장에 없는 것은 무엇이며 자신이 고객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상거래를 돕는 IT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 시장은 대기업이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작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살리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중소기업 상거래 시스템은 인터넷 붐을 타고 크게 성장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이트가 되었다. 결국 마윈의 선택은 남들처럼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면서 진정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다. 이를 전략으로 바꿔 말하면 약자가 강자를 정면 공격하지 않고 상대가 다루고 있지 않거나 비어있는 곳을 공격하는 약점 공략이다. 상대가 아무리 넘사벽이라 해도 특정 부분을 공략당하면 싸울 의지를 잃고 무너져 버리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핵심을 볼 줄 아는 나폴레옹의 눈. 역사적으로 뛰어난 지휘관은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질 줄 알았다. 근대의 가장 뛰어난 리더 중 한 명인 나폴레옹도 그런 사람이었다. 나폴레옹은 책을 많이 읽어서 엄청난 지식을 쌓았고 여기에 지도를 즐겨 사용할 줄 알았다. 어떤 지점을 공략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관과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적군은 어떤 동선으로 이동할 것인데 아군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눈앞에 있는 고지는 어떤 방식으로 점령할지를 끊임없이 구상했다. 나폴레옹이 출세기를 열게 된 최초 사건은 1793년 프랑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툴롱 포위전이었다.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과 프랑스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툴롱 항구를 바라보고 있던 레기에뜨 요새를 점령한 덕분이었다. 포병장교였던 나폴레옹은 지도를 보자마자 이를 단박에 알아차렸고 모든 전력을 기울여 이곳을 점령하기에 이른다. 1793년은 이미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지 4년째 되는 해로 혁명의 완숙기에 들어갔어야 할 시기였다. 하지만 혁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도 몰랐던 혁명 주체들은 우왕좌왕, 혼란 그 자체였다. 혁명파 로베스피에르와 단두대가 상징하는 공포정치가 맹위를 떨쳤고 혁명파와 왕당파의 세력 다툼이 심했다. 특히 왕당파들은 마르세이유와 툴롱 등 남부지방에서 세력을 잡고 있었다. 툴롱은 프랑스 제1의 군항이었는데 여기에 정박해 있던 함대 70척이 프랑스 해군 절반의 전력이었을 만큼 중요한 곳이었다. 이런 곳을 왕당파가 잡고 있었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영국과 스페인 함대를 끌어들였다. 이 소식에 프랑스 국민공의회는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카르토 장군이 이끄는 병력을 툴롱 외곽에 배치했다. 이때 겨우 26세인 나폴레옹은 포병 사령관도 아니었고 그의 부관도 아니었다. 그런데 나이는 어렸지만 정치 감각이 탁월했던 나폴레옹은 보케르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글을 쓰는데 공화파가 우수한 체제라고 칭송하는 팜플렛이었다. 이 충성 고백은 중앙정부를 휘어잡고 있던 막시밀리안 로베스피에르의 동생 오기스틴의 눈에 띄었다. 이로써 나폴레옹에게는 로베스피에르라는 막강한 정치적 후원자가 생겼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던 어리고 가난한 장교는 포병장교로 임명되는 큰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자 카르토 장군 휘하에 있던 정치장교 살리세티는 마침 포병 지휘관이 부상당해 비어있는 자리에 나폴레옹을 앉혔다. 이때 현장에 투입된 나폴레옹은 지휘관 카르토 장군과 의견 대립을 하게 되었다. 화가 출신인 카르토는 툴롱을 접수한 영국 스페인 함대를 몰아내기 위해 불롱 서쪽 고지대인 올리울 공략에 열을 올려 결국 이 고지를 손에 넣은 상태였다. 나폴레옹의 정치적 책략은 여기서도 실력을 발휘했다. 자신의 의견을 지지해주지 않는 직속상관 카르토를 파리에 연락하여 교체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포병대 전체의 지휘권도 확보했다. 나폴레옹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은 큰 그림을 볼 줄 안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 작전의 키워드가 툴롱시가 아닌 연합함대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즉, 툴롱을 에워싼 요새들을 하나하나 전투를 통해 함락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영국 스페인 연합함대를 쫓아내기만 하면 툴롱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나폴레옹이 탁월하다는 것은 후속 행동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몇문 안 되는 대포들에 만족하지 않고 툴롱 인근 병기고를 샅샅이 뒤져 대포와 탄약을 확보했으며 전직 포병 장교들을 징집했다. 이렇게 확보된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포병 전문가답게 단계적인 진지를 구축하여 핵심 요새들을 하나씩 공략해갔다.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은 영국군 하사관의 총검에 널쩍다리를 찔리는 생에 최초의 부상을 당했다. 몸을 희생해가며 적을 공략한 위대한 지휘관의 스토리까지 겸비하게 된 셈이다. 결국 이렇게 단계적으로 포병 전력을 이동시킨 결과 영국군은 나폴레옹 최초의 타깃 되었던 레기에뜨 요새를 포기했고 그 결과는 나폴레옹이 예측한 대로였다. 항구에 직접 포격이 가능한 위치에 프랑스군이 진출하자 영국 스페인 연합함대는 철수를 결정했고 툴롱의 외곽을 방어하던 왕당파 세력도 일거에 무너져버렸다. 탁월한 정치적 책략과 전략적 위치를 읽는 해안, 그리고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는 실행 전략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던 나폴레옹의 앞길이 환히 열리는 순간이었다. 윤재균 감독, 잠재 능력을 깨워라. 제가 영화감독 맡아서 해보죠. 영화판에서 잔뼈가 굵은 조연출 출신이 한 말이 아니다. 광고회사에서 대리로 일하던 시나리오 작가가 아무도 영화를 맡아 하려 하지 않자 투자자에게 했던 말이다. 가난한 윤대리에서 충무로의 홍행감독 윤감독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기도 하는 윤재균 감독 이야기다. 2014년 하반기에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해운대에 이어 2편 연속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영화감독이란 직업은 마치 어린이들이 난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말만큼이나 비현실적이었다. 비범한 감독이라면 어릴 적 수없이 많은 영화를 보고 영화감독이 되었다는 멋진 스토리를 가졌을 텐데 그는 그렇지 못한 평범한 영화팬일 뿐이었다. 다만 영화를 즐기는 데서 조금 더 나아가 시나리오에 관심을 두었다는 게 여느 사람들과 조금 달랐다고나 할까? 그럼에도 만약 영화감독이 된다면 저런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의 신상에 변화가 온 것은 1998년 IMF 시절 다니던 광고회사가 어려워져 무급휴직으로 쉬고 있을 때였다. 대출받아 마련한 아파트를 팔고 아현동에 2,500만 원짜리 10평 반지하 전세방에서 아내와 신혼생활을 하던 그는 돈을 아끼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있던 차에 태창응업에서 시나리오 공모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화 시나리오를 써본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평소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두사부일체라는 제목을 단 시나리오를 제출했고 이것이 대상으로 당선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었다. 시나리오는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알고 지내던 영화사 대표가 관심을 보이자
조폭이 공부하러 학교에 가는 이야기를 쓴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하지만 잘 진행될 듯하던 영화 제작 프로젝트가 감독과 배우를 구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직접 감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생이란 미리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처럼 윤재균 감독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박이 났다. 그는 33살에 자신이 글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감독으로서도 역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사부일체는 그 해의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등과 경쟁하며 350만 관객을 동원했다. 이듬해 두 번째 영화 색즉시공도 4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하는 감독으로 이름을 높였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 재난 블록버스터로 이름 높은 해운대로 1145만 관객을 동원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그의 강점은 영화감독으로서 폼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영화제 수상 등 명예를 목표로 하지 않고 관객이 행복해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많은 관객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지금은 네로라하는 감독의 반열에 올랐지만 시장의 약자로서 그의 행동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발현시켜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서 자신의 잠재력이 터질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꾸준히 관심 가는 곳을 두드리고 갖고 있는 능력을 깨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